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맨체스터 시티 대 리버풀. 자, 우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지금 스톤스 그리고 지금 코바치 정도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좀 출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로버트슨이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몇몇 선수들이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수비수인 지금 코나테와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인 이제 커티스 존스까지 어느 정도 지금 결장 의심이 있는 그런 리버풀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이제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첼시전에서 4대4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좀 연승 흐름이 지금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4대4로 그래도 좀 비기긴 했지만 여전히 좀 경기력 면에서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맨시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기준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수 밸런스가 지금 좋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만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만 봤을 때 지금 뭐 홈에 비해 좀 원정 경기력은 다소 좀 저조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요 점은 좀 어느 정도 고려 사항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렇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맨시티가 좀 홈이다 보니까 좀 더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맨시티나 리버풀이나 지금 두 팀 다 공격 패턴도 다양하고, 그리고 지금 전개도 좋기 때문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뭐 루즈한 경기로 흘러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그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양 팀의 이런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맨시티가 지금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좀 아쉽기 때문에 맨시티가 당연히 좀 더 우세하다 볼 수는 있지만 현재 지금 홈과 원정 차이 빼고는 리버풀이 지금 맨시티에 비해서 크게 밀릴 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전력 면에서는 리버풀보다 좀 더 우세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맨시티가 완전히 뭐 압도적으로 우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뭐 배당 대비 맨시티 승은 살짝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리버풀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배당 대비했을 때는 뭐 맨시티 승보다는 그냥 리버풀 한번 프렌 도전하는 경기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굳이 본다고 하면은 이건 리버풀 프렌 볼게요. 리버풀 프랜승의 3.5 기준은 네, 한번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리버풀 프랜승의 3.5 기준 오버.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맨시티와 이제 리버풀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벌리 대 웨스트햄. 자, 우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안토니오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지금 보웬이 결장 의심이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의 지금 결장 및 그리고 결장 누수가 어느 정도 지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보웬까지 못 나오게 되면은 좀 공격진의 무게감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홈팀 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기준 5연패로 지금 하락세를 오늘도 타고 있고, 띠자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띠자님 별풍선 30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거 혹시 어제 네 쏘셨던 건 같은데, 아이고, 아무튼 30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띠자님. 네. 자, 네, 아무튼 계속 이제 분석 한번 이어가 보면은
우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5연패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리그 꼴찌를 기록 중이죠. 네,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띠자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쵸. 그리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지금 매 경기 지금 멀티 실점을 좀 기록할 만큼 오늘도 띠자님 좀 수비 밸런스가 별풍선 많이 30개 무너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띠자님 별풍선 30개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그럼 바로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일단 네. 아이고, 네, 건승하십시오, 오늘 대장님. 네. 아이고,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 보면은 일단 뭐 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매 경기 멀티 실점을 좀 기록할 만큼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벌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 이제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현재 지금 연승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웨스트햄도 현재 뭐 경기력적으로 지금 크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많이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지금 원정 웨스트햄을 좀 확실히 믿기는 좀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웨스트햄이 지금 원정이라 해도 아무래도 이제 벌리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웨스트햄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제 웨스트햄 역시 지금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그닥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안토니오를 포함해 이제 보행까지 결장을 하게 되면은 공격에서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경기에서 벌리가 좀 두 줄 수비로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더 막막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를 웨스트햄도 승으로 가기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웨스트햄 햄무나 무승부 중에 하나 골라가거나, 안 그러면 2.5 기준은 이건 저득점 라인 언더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 햄무 오알무, 안 그러면 2.5 기준 언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벌리 대 이제 웨스트햄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대 이제 브라이튼. 자, 우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도이가 여전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주요 공격수의 아원이는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공격진에서 결장 및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인 그런 노팅엄 포레스트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심각하죠. 네. 왜냐면 지금 수비진부터 좀 공격진까지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일단 뭐 수비 쪽에서는 뭐 루이스 덩크, 그리고 에스투피나를 좀 비롯해서 뭐 이제 밀러, 다우드, 이제 솔리마치, 그리고 웰백 등 굉장히 지금 좀 주요 선수들의 그런 좀 결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전력 손실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금 전력이 많이 약해진 그런 브라이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두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네, 일단은 뭐 요 경기도 바로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양 팀 다 좀 공격 전개가 빠르고 역습도 좀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측면에서의 그런 좀 싸움이 좀 치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인 브라이튼이 물론 뭐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자, 최근 좀 브라이튼의 그런 좀 경기력을 봤을 때 지금 뭐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 유리하게 좀 끌고 갈지는 다소 좀 의문이고, 게다가 지금 전력 누수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노팅엄 포레스트 홈에서 브라이튼이 좀 고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지금 원정 경기력이 좋지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원정에서 좀 브라이튼이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도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좀 경기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게 눈에 보일 만큼 좀 좋지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런 상황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원정 브라이튼보다는 그래도 노팅엄 포레스트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아직까지 좀 패가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네,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노팅엄 사이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네, 그래도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팅엄 포레스트 프랜슨 아니면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대 이제 브라이튼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이제 첼시. 자, 일단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브라이튼과 마찬가지로 결장자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토날리를 비롯해서 지금 칼럼 윌스, 그리고 이제 수비수인 보트만, 또 하비 반스, 그리고 지금 벤번 등 네, 주요 선수들의 지금 부상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이 좀 많이 약해진 그런 뉴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은쿤쿠의 좀 복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죠.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팔순더치페이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지금 조합 구매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내일 오후 경기 조합본 및 추천표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네.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네, 우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본머스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하면서 현재 좀 연패를 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머스전에서도 이제 뉴캐슬의 달래다림님 별풍선 50개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달래다림님도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달의달님. 네, 제가 방금 이제 조합분이랑 추천표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제 달의달님께도 이제 내일 오후 경기까지 이제 조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달의달님. 네. 자, 네, 아무튼 이제 좀 어쨌든 뭐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 보니까 직전 이제 본머스전에서도 많이 부진한 모습 보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맨시티 상대로 좀 4대4 무승부를 거두면서 나름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첼시의 약간 좀 최근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본래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좀 중원을 장악하면서 좀 경기를 풀어가고,
그리고 좀 중앙에서의 그런 침투를 통해 득점 기회를 곧잘 만들었지만 약간 좀 그런 플레이를 해왔던 선수들 다수가 지금 결장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생각보다 뉴캐슬이 그냥 원하는 대로 좀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지난 이제 본머스전과 마찬가지로 홈이라고 해도 좀 첼시 상대로 약간 좀 원하는 대로 좀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뉴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큰 전력 누수 때문에 첼시가 좀 더 중원을 장악하면서 경기를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뉴캐슬이 지금 홈에서 강긴 하지만 지금 큰 전력 손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제 원정팀이 좀 첼시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첼시 사이드, 첼시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첼시 프랜스의 2.5 기준 오버.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뉴캐슬과 이제 첼시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이제 다름슈타트. 자, 우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및 그리고 지금 살라이가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살라이의 약간 좀 이런 출전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최근에 좀 리그 성적은 그닥 좋지는 못해요. 예. 왜냐면 지금 프라이부르크의 좀 리그 성적을 봤을 때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좀 승리를 통해 어느 정도 좀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인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마인츠 상대로 홈인데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가 좀 제대로 안 되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그런 다름슈타트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직전 이제 마인츠전에서 의미 있는 득점 기회를 거의 못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최근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은 그럼 다름슈타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프라이부르크가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다름슈타트의 좀 직전 경기를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 좀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좀 빌드업을 좀 잘 해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빌드업 면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다름슈타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도 여전히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이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라이부르크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뭐 프라이부르크 승, 그리고 요거는 뭐 언어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프라이부르크 승의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프라이부르크와 이제 다름슈타트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이제 라이프치히. 자, 우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제 수비수인 오르반가 그리고 이제 다니 올모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전히 뭐 수비진과 좀 공격진에는 결장 누수가 있는 그런 라이프치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처졌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그쵸. 왜냐면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홈에서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반에 이제 원정에서는 좀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을 줄곧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나마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좀 더 기대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승을 거둔 상태로 이제 휴식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하지만 최근 원정에서의 그런 라이프치히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일단 뭐 마인츠 상대로 최근 뭐 원정에서 진 경기도 있고, 그리고 비록 뭐 컵 경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주전 라인업에 기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좀 1대0 패배를 거뒀죠. 네. 그만큼 최근 좀 원정에서의 성적은 썩 좋지 못한 그런 라이프치히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는 아무래도 라이프치히가 더 잘 잡혀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라이프치히의 공격 전개가 좀 좋다고 보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 봐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홈에서 볼프스부르크가 나름 경쟁력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게 좀 라이프치히가 좀 생각보다 좀 유리하게 풀어가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네,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 볼프스부르크 사이드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전. 그리고 요거는 기준점이 3.5인데 네, 3.5 기준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라이프치히가 만약에 홈이었으면은 라이프치히 사이드가 좀 더 그래도 좀 유리해 보였는데 원정이라면은 좀 약간 말이 다르다 보니까 네, 이거는 볼프스부르크 프랜승 무승부의 3.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볼프스부르크와 라이프치히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슈투트가르트. 자, 우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좀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핵심 공격수인 즉 기라시가 이제 복귀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더 이제 공격에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슈투트가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무패 행진을 기록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좀 수비에서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흔들릴 때도 있긴 하지만 뭐 지난 시처럼 뭐 매 경기 좀 수비가 이제 불안했던 거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안정적인 그런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프랑크푸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도르트문트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분위기 전환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라시가 돌아왔다 보니까 현재 뭐 공격 옵션이 더 다양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이제 여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요 경기는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리고 양 팀 다 뭐 지금 뭐 짧은 패스 위주로 전개 및 연계가 좀 많이 좋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 역시 지금 이제 기라시가 돌아왔다 보니까 좀 침투나 역습에 있어 좀 더 퀄리티 높은 전개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좀 프랑크푸르트의 좀 수비진을 많이 위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역시 이제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공격력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에도 좀 좋은 공격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면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하지만 뭐 지금 이 두 팀을 비교했을 때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이란 걸 제외하면은 현재 뭐 프랑크푸르트한테 밀릴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요거는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크보다는 좀 슈투트가르트 사이드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네, 요거는 슈투트가르트 프렌슨 아니면은 어노바로는 요거는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네. 슈투트가르트 이제 프렌승의 2.5 기준 오바를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 A 경기. 살레르타나 대 이제 라치오. 자, 우선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거의 뭐 팀 내 핵심 선수라고 지금 볼 수 있죠. 네, 오초아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자, 지금 알베르토와 그리고 좀 주요 선수인 자카니가 지금 결장 중인 그런 라치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네. 자, 우선 이제 살레르타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사솔로 상대로 이제 2대 0으로 앞서던 경기를 2대 2까지 따라잡히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걸 못 이겼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리그에서 승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리그에서 12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유일하게 지금 세리 A 내에서 승이 없는 그런 살레르타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최근 좀 원정에서는 2연패로 홈에 비해 다소 좀 경기력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물론 뭐 이제 이전 시즌에 비해서는 뭐 이번 시즌 좀 원정 성적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 좀 원정에서의 흐름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라치오다. 네, 이렇게 지금 뭐 설명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로 좀 네,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보다 좀 라인을 많이 올리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줄곧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살레르는 일단 첫 승이 가장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다만 근데 살레르가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좀 나선다고 해도 최근 좀 라치오의 수비가 많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쉽게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좀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다 보면은 이제 라치오가 좀 역습 전개가 좋기 때문에 좀 이제 대략 좀 실점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요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지금 승이 없는 살레르타나를 보기는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네,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라치오 사이드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치오 사이드,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도전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라치오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자, 이렇게 이제 살레르타나와 이제 라치오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나폴리. 자, 일단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지금 네, 오시멘이 결장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주전 골키퍼 한 명도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엠폴리 상대로 홈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결국 이제 기존 감독이었던 가르시아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후임으로는 거의 뭐 이제 10년 만에 다시 나폴리로 돌아온 그런 마차리 감독이 지금 선임된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이제 감독이 바뀐 후 이제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 그런 나폴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좀 어떤 식으로 약간 좀 경기를 풀어갈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양 팀 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볼 점유율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점유율은 좀 어느 한 팀이 뭐 압도적이보다는 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좀 상황에 따라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템포 또한 마냥 좀 빠르게 이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이제 예전에 뭐 한 이제 2년 정도만 2년 2, 3년 전만 해도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만 하면은 템포가 좀 굉장히 빨랐는데 이제 최근에는 계속해서 좀 템포 조절도 하면서 굉장히 좀 운영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도 좀 마냥 템포 빠른 경기로만 흘러가지는 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물론 뭐 지금 현재 아탈란타가 홈에서 더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최근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아탈란타가 정배를 받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탈란타가 뭐 크게 유리해 보이는 점도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모두 나폴리가 이겼을 정도로 상승상 나폴리가 강했고 그리고 이제 새로 감독이 바뀐 다음에 이제 첫 경기를 치렀을 때는 통산적으로 좀 지는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좀 나폴리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뭐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나폴리 사이드.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나폴리 프랜승의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 보는 경기. 네. 자,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리에 A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일단 이제 그 외의 경기 오늘 경기들은 좀 챔피언십 이제 위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노리치 시티 대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QPR. 자, 요거는 뭐 승패를 가져간다 하면은 뭐 노리치 시티 사이드. 대신 고배당으로는 햄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잠시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허더스필드 대 이제 사우스햄튼. 요거는 뭐 이제 승패로 본다고 하면 사우스햄튼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사이드.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턴 대 이제 요거는 카디프. 프레스턴 대 카디프. 네, 요거는 뭐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잡이로 뭐 무승부 도전. 안 그러면 이제 어노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제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벌세스 그리고 입스위치. 네, 요거는 이제 입스위치 프랜스. 그리고 이제 어노바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챔피언십 경기까지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모든 분석은 다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저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